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초보에서 벗어나 성공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는 수강생분을 모시고 선배가 왕초보 후배에게 들려주는 성공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유튜브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메디테라의 힐링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사실 툭 터놓고 주변 분들이나 전문가랑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거의 없으실 텐데 커피 한 잔의 값으로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곰둥이 주인님을 모셨어요. 곰둥이 주인님은 저희 이제 수강생 단톡방에서 정말 나름 팬층을 형성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많은 좋은 조언을 주시고 계신 분이세요. 왕초보에게 선배가 얘기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좋은 노하우 배워볼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곰둥이 주인님 처음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닉네임 곰둥이 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테라 그 단톡방에서 활동하고 있고 투자 3년차 프로 수강러입니다. 네. 이제 3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사실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투자를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투자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 처음에는 그냥 재테크 책만 관련된 서적만 좀 읽다가 관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희귀병을 앓았던 적이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회사에다가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간호 때문에 좀 고향으로 인사발령 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사람 일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저도 어머니가 이제 희귀병 내력이 있었고 가족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회사에만 내 수입을 의존하지 말고 내가 자체적으로 이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투자를 시작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초보 때는 막 엄청 긴장하고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힘든데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닥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름의 그런 정말 꼭 이걸 버릴 수 없을 만한 계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둘째가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서 그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출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제 수입을 더 늘려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곰둥이 주인님이랑 저랑 비슷한 계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사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진행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드셨나요? 저는 이제 첫 투자를 경매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경매로 시작하니까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낙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1년 좀 넘도록 한 11번 정도 넘게 이제 입찰을 했는데 그 정도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11번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1번 입찰하는데? 1년 좀 넘게 걸렸어요. 그럼 1년 동안 계속 입찰하고 폐찰하고 입찰하고 폐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네. 되게 긴 시간 되게 고생하셨겠어요. 네. 왜냐면 이제 물건 하나 입찰하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그냥 단순히 가고 입찰하는 게 아니라 물건 이제 검색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해서 입찰가 산정해서 법원 가서 입찰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낙찰을 못 받고 폐찰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이 심란해요. 이제 그동안 이제 고생했는데 그게 주마등처럼 막 또 네. 지나가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또 1년 동안 한 11번 좀 넘게 반복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근데 11번까지 하셨다는 것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이제 또 왜냐면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했던 분들은 빨리 낙찰 받으면 한 두세 번만 해도 낙찰을 받아가셨던 분도 있고 또 어쨌든 저보단 보통 대부분 먼저
낙찰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비교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미 낙찰 받고 명도해서 전세 세팅하고 이렇게 딱 결과물이 딱 눈에 보여지는데 저는 결과가 없이 그냥 계속 이 반복적인 행위만 입찰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그냥 떨어지기만 하니까 내가 지금 떨어지려고 입찰하는 건가 이 생각도 막 들고 마음고생 엄청 많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이거 경매는 나랑 안 맞는구나, 이거 해야 하나 이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드셨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결과물 없이 가는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시기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저 눈에 아른아른거리지. 또 아기를 뒤로 한 채 이제 현장 조사하려면 보통 주말에 하니까 아기랑도 많이 못 놀아주고 조사하러 가고 거의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이제 주말에 나가고 현장 조사하러 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때도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좀 잠깐 쉴까 하니까 그냥 본인이 좀 이제 백업 해주겠다고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저희 네. 남편은 정말 끊임없이 기름칠을 해야지만 내보내줬었는데. 네. 뒤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좀 미안했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애기도 좀 못 놀아주는 시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결과는 없고 그러니까 더 와이프한테도 미안했고 그런 시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겨내서 첫 투자, 두 번째 투자까지 쭉 이어가실 수 있었던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있으신가요? 이제 일단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제 돈 만드는 구조를 회사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내 주 수입원이 회사에만 의존하고 있으면은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에만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구조에 끌려만 다니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결정권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집안 내력이 희귀병이 있다 보니까 몸 건강할 때 좀 돈 빨리 많이 벌어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그때 들었어요. 왜냐면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는데 이제 제 주 수입으로 해서 이제 가족이 이제 먹고 살고 하는데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월급을 안 줄 거고 그러면 아픈데 그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고생할 그런 장면들도 좀 그때 많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몸 건강할 때 하루빨리 좀 회사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어서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버티고 열심히 현장 다니고 이제 투자했습니다. 그런 의지력이 상당하셨었네요. 사실 계기가 대부분 보면 이제 계기가 이제 좀 뚜렷하게 있으신 분들이 의지를 잘 갖고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저랑 약간 비슷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내가 이걸 안 하면 우리 아이나 가정 경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꼭 해야지. 그런 약간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민함을 깨우면서 계속 하신 거네요. 그 1년 넘도록 폐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나 보면 투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한 게 있지만 사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디 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임장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험으로 녹아서 옛날엔 두세 번 가야 될 걸 한두 번 만에 바로 파악이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뒤에 나타나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그때 이제 11번을 입찰을 하면서 중개사 사장님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안 하고 일반 매매할 때 중개사 사장님을 이제 상대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경매할 때보다 일반 매매할 때 중개사 사장님 대하는 게 훨씬 더 친절하죠. 네, 경매 편하죠. 물어보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시세 조사할 때 일반 매매하는 것처럼 가서 이제 시세 조사도 하고 근데 중개사 사장님도 아셔요. 얘가 집 사러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저도 스스로 압박감 들고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경매는 이제 어쨌든 시세 조사해야 하니까 그런 제가 불리한 입장에서도 시세 조사했고 그러다 일반 매매로 이제 넘어오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중개사 사장님 대할 때. 이제 경매로 네. 물어볼 때랑 일반 매매 물어볼 때랑은 진짜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중개사 사장님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지는 느낌이 오네요. 저도 처음에 투자를 경매로 시작했었는데 그 경매를 물어보러 중개사 사장님한테 들어갔을 때 저 투자 그 경매 물건 때문에 왔는데요라고 하니까 바로 문전박대 당했었거든요. 아, 그쵸. 나가라, 나 그거 모른다, 나는 거래할 거만 할 거다라고 해서 거기 앞에 사실 경매 상담 환영, 투자 뭐 상담 환영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곰둥이 주인님이 그 중개사 사장님들과 거래하고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능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그런 경매의 그런 경험에서 온 거라는 거를 알게 됐네요. 네, 그때 이제 막 조사할 때 욕을 진짜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네, 웬만한 걸로는 이제 중개사 사장님, 네, 무섭진 않더라고요. 네. 중개사 사장님이 욕을 하셨어요, 막? 전화로 시세 조사할 때 욕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 경매 물건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도? 네,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잘못한 거긴 하죠. 사실 좀 매매할 것처럼 경매 시세 조사한다고 이제 밝히진 않았으니까. 근데 밝힐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네. 하면 안 알려주지. 네. 누가 알려줘? 그래서 이제 매매할 것처럼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중개사 사장님도 요새 연락 안 오던 아파트 매물에 갑자기 손님들이 전화가 오니까 이제 낌새를 이제 채신 거예요. 경매 물건이 네. 있어서 사람들이 네. 몰리는구나. 네, 너 물건 살려고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 나 지금 소개하고 시세 조사하려고 전화한 거잖아.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엄청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할 말하고 그냥 바로 딱 끊어버리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뭐 중개사분들이랑 협상하는 건 너무나 이제 우위적으로 편하게 하시게 되는 사례가 됐었구나. 사실 저도 점유자분들한테 욕은 많이 먹었거든요. 경매 투자하러 다닐 때, 이제 집 보러 갈 때. 네. 쌍욕 많이 먹고, 막 물세례도 맞을 뻔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도 이제 곰둥이 주인님이 경매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그 에피소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